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공천 시즌인데요. 민주당 공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개파간 공천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열돼요. 이거 문제는 현역 의원들끼리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지역에 나가서 출마하겠다는 그 목적 하나로 지금까지 4년간 동료 의원 하면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입장을 바꿔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뭐 분당에 사시는, 그러니까 중원이죠, 죄송합니다. 성남 중원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도 했었겠습니다만 그게 방점이 아니에요. 뭐 정권 심판을 위해서 그것도 방점이 아니에요. 이재명 지키려고 저 사람은 지금 이재명은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게 출마의 변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윤영찬 의원을 공격을 하는데 계속 좀 공격의 어떤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사실은요, 이수진 의원이 저 출마 회견에서 윤영찬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하면서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거든요. 어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최근에 가열되고 있는 예비 후보 간의 설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주의 조치를 사실상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그 직후에 또 친명 유튜브 채널 24일 날 출연을 해서요, 더 과격한 언동들을 쏟아낸 겁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이 한 말은 저는 가짜 민주당 대표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아가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러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반면 구도로 갈 거다라는 그런 후보다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언동을 더 한 걸로 보여집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1차 뭐 경선 예비 후보들 거르는 과정에서도 뭐 적격 판정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저희들이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친명은 살아남고 비명은 어떤 그 조건을 달아서라도 탈락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그 정점에 달한 거예요.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수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서대문 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30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했다고 신순세브란스병원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는 그 서대문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막 내놨어요. 내놓고 거기에 총력 집중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거기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되니까는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불출마했어요. 예,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성남 중원이 좀 묘하게 돌아가거든요.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웃되고 거기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하려다가 남고 이러니까 저 지역은 내가 괜찮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명분이 다른 거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는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지금 이재명 보호 아니면 그 이재명 그 유일 개파 정당을 만들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렇게 그 명분을 내세워서 출마 지역을 막 바꾸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외면당하는 사람은 국민이죠. 유권자죠. 유권자들이 그 외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공천이 만약에 받는다고 해도 이것을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분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이 여기까지 왔다. 현역 의원들 간에. 지금 기자회견 열어서 저 사람 막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 못 지켜줬잖아요. 배신할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하는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못 지켰고 민주당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 뭔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삭발까지 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갔던 그 사람을 다시 민주당으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명히 지금 확신하는 것은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의 단물을 온갖 비정상적 방식을 통해 빨아먹는 추악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처럼 막 거칠게는 안 하겠죠. 제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진영에 좀 매몰된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윤영찬 의원은 탈당은 안 했습니다만 뭐 조응천 의원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비명계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당을 쫓겨나듯 탈당을 했습니다. 뭐 그분들 표현입니다만 당을 쫓겨나듯 탈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는 나가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비판했던 사람은 오히려 영입을 한다? 이거 어불성설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현주 의원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만의 정의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간다고 민주당을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다양성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본인이 자가당착에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면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조차도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그러면은 다양성 이 말을 존중을 한다면 기존의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 그거는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냥 걸러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굳이 그것을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이 존재 못한다고 막 뭐 일종의 그 저강도 테러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이 막지 않으면서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한다? 그러면 왜지? 결국엔 이거는 친문의 저격수가 필요해서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그러면은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포용이 아니라 결국은 또 나만의 정의를 위해서 나랑 다른 사람을 더 쳐내는 이런 정치를 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주당을 욕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욕했느냐 아니면은 문재인을 욕했느냐에 따라서 영입 기준이 달라지고 나가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 복당을 권유한 이유는 최근에 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앞장서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당을 이제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지금 불려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글쎄요. 이현주 전 의원이 그동안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에 오기까지 여러 차례 어마어마한 정치적 변신을 거듭했어요. 거기에 쌓인 구업, 그러니까 이 말로 그 쌓은 여러 가지의 그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복당이 이루어진다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또 계속해서 나오면서 당내에 굉장한 그 민주당 내에 굉장한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사될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이 먼저 공개를 해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이현주 의원은 뭔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현주 의원과 전 의원과 뭐 통화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현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나를 부르던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죠. 먼저 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아직 그것을 수락할지 안 할지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여론을 탐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의 그 썰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삭발까지 하면서 문재인 패권주의를 비판을 했기 때문에 썰모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어떤 배치하는 것도 좀 달라질 거예요. 총선에 배치하는 것도. 그래서 아마 지금은 좀 여론 탐색기에 돌입한 것 아닌가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요, 김상현. 이준석 전 대표랑 방송 출연도 하고 토크 콘서트도 해서 정치적 행보를 같이 가나 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셨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 아니요. 지금 이현주 전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요.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그 제3지대로 가는 게 사실은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에서 제일 편하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아마 이현주 의원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하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현주 의원의 결정인 거예요, 오로지. 제가 볼 때는. 나는 근데 양쪽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고 있어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딜 가야 본인이 배지를 달 수 있는가. 아,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은가? 가능성이 높은가.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온도는 좀 고민하는 따뜻하겠죠.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또 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게 뭐냐? 패권주의입니다. 패권주의. 예. 그러니까 정당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정당은 패권주의로 가면 안 된다. 민주적 정당이 필요하다였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과 야당, 소위 말하는 양대 기득권 정당들이 패권주의에 굉장히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사람이면 저는 제3지대로 가는 선택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저희들 그 사진 있습니까? 이현주 의원과 전 의원과 요즘에 같이 움직임을 보일 줄 알았던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에 갔답니다. 지난번에 총선이 아니죠. 보궐선거 구청장 패배했던 곳. 거기에 아주 그냥 조그만한 그 옛날 트럭 개조한 걸 타고서 마을 곳곳을 저렇게 누비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까 지금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요. 자, 민주당은 좀 따뜻한데 개혁신당은 좀 차가울 것이다. 저런 트럭, 근데 저 트럭이 또 그 선거운동 본격화했을 때 제일 먼저 부산에서 타고 간 트럭이라고는 해요.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답니다. 저 트럭. 저거 짧게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명분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바로 본인의 실리마를 따라서 과거의 명분을 제껴가면서 지금 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 당내 얘기 들어보면요. 이현주 의원 그 복당이 지금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이유가 당 지역구를 어디로 결정할 것이냐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확정을 받고 들어가겠다. 원래는 경기 광명을이 재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외의 지역까지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그 문제가 지금 복당 결정, 그러니까 복당 시점을 미루는 배경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제3지대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